스트레스 많은 상황에서 수의 기운과 만나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부정적인 영향.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 보다가 한강뷰 아파트 괴담이라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나오는 사례의 주인공이 유명 아이돌이었어요. 근데 한강뷰 아파트를 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매일매일 우울증을 앓다가 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나오는 무속인 분이 그분은 한강, 물의 기운과 맞지 않아서였다고 하던데 실제로 한강뷰에서 살면 안 되는 사람들이 따로 있나요? 있죠. 베이스는 자기 자신인데 모두 다가 물가에 가면 사고 나거나 우울증 걸리는 건 아니죠. 첫 번째는 사주입니다. 심신건강복이 약해져서 스트레스 면역으로부터 내가 보호가 안 돼. 자극에 영향을 많이 받고 사소한 말에도 심장이 떨리고 멘탈이 깨져 있고 거기에서 극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 생각, 마음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그래서 사주에 흔히 먹구름이 껴 있을 때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뭘 해도 초라하고 믿음이 안 가고 의심 가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과거 중에 잘못한 것만 생각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구간에 현실적으로 환경적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이 부담이 많다, 압박이 많다, 잘해야만 한다, 스트레스 많은 상황에서 사주에 수가 많거나 수가 많다는 건 음의 기운인데 내 자신이 음의 기운이 강해서 평상시에 혼자 있는 걸 좋아하시거나 낱말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시거나 심사숙고형이시거나 디테일에 강하시거나 집중 분석력이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양기보다는 음의 기운의 장점이신데요. 이 장점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부정적인 영향, 동굴이나 터널에 갇힌 늪에 빠진 감정, 심리, 생각 상태일 때 수의 기운, 물의 기운, 어둠의 기운과 만나면 극복이 안 되는 거죠. 어둠에 빛이 들어와야 사람은 살잖아요. 밤에 쉬고 낮에 빛 받아야 건강 상태도 좋고 마음과 생각과 몸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신 건강한 상태로 갈 수가 있는데 불난 데다가 부채질하는 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인 상태가 극복이 안 되고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나의 심리나 감정이나 생각이나 마음의 상태가 마이너스이면 플러스인 곳에 가서 제로 베이스로 만들어 주시려고 항상 자기 자신한테 관리하고 바라봐주고 감당해주고 돌봐주셔야 돼요. 그럼 방금 사주에 먹구름이 낄 때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때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람은 외부적인 환경에 먼저 자극을 하니까요. 내가 내 정수리를 먼저 바라볼 수 없듯이 사사롭게 경미한 사고가 자꾸 발생을 한다. 주변 사람들이 잘해도 뭐라 그러고 못하면 더 뭐라 그런다. 그 다음에 나의 선의에 의해서 나는 좋은 뜻으로 얘기했는데 반대 반응이 돌아온다. 이럴 때가 그럴 때 큰 상징이죠. 그 사람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사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사주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안 맞는 기운은 피하고 좋은 기운은 가까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맞는데 자기 사주를 정확하게 알기는 힘들죠. 사주를 본다, 점괘를 본다가 주제 파악하시는 시간이거든요. 과거가 어땠고 현재가 어땠고 미래가 어떨런지 자기 스스로는 객관적인 판단, 사실적인 판단을 하기 힘드시기 때문에 그런 신통력을 가진 세상 기운의 조화와 사람의 멘탈을 볼 수 있는 신의 영검함을 통해서 관찰 받으시고 검증 받으시고 입증 받으시는 시간이 상담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마저 제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고 점괘를 볼 때는 다른 전문가분에게 더블 체크해요. 그리고 사주에 목이 없으면 나무나 숲을 가까이 하면 좋고 금이 없으면 금반지를 끼면 좋다. 뭐 이런 말들도 있던데 또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기운 얘기인데 기운이 덩어리가 되면 형상, 육신, 물건, 나무, 돌, 바람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저는 토거든요. 근데 풀이를 해보면 물이 굉장히 많아요. 물에 창고가 있기도 하고요. 저는 목이 없어요. 그래서 나무를 키우면 다 죽어요. 금전수 하나 딱 살아있는데 기운 얘기이기 때문에 그 기운이 있는 곳에 가시면 되죠. 사람이 가장 큰 기운 덩어리죠. 물건도 될 수 있고 산천, 바다, 자연도 될 수 있고 사람도 될 수 있고. 그러면 반대로 사주에 이게 있으면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사주에 물이 없으면 물놀이를 가면 안 된다. 뭐 그런 것들? 뭐가 있고 없고는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 얘기고요. 퍼즐링이 없는 것과 될 때에는 차는 거고 내 퍼즐 중에 내 사주에 있는 것이 더 찰 때에는 오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육식갑자 안에 음양조화가 돌고 달별로 12달 안에 음양조화가 돌고 일마다 또 음양조화가 돌기 때문에 첫째는 내 사주에서 우환이 있는 해에 보완을 할 건지 때려 부술 건지 전략 전술은 연마다 필요할 때마다 갈라서 보셔야 되죠. 결국에는 혼자 알아서 하기에는 버겁고 어려운 일이 많다. 상담을 받으세요. 그러면 나에게 없거나 부족한 기운을 보완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외부적으로 채우는 것은 성형이 될 수도 있고 자연물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내가 없는 기운을 가진 사주의 사람을 친하게 지낼 수도 있고 하지만 운은 누가 컨트롤하죠? 내가. 맞아요. 하늘이 만드신 사주팔자 시나리오 각본 따라서 7, 80% 이상은 진행이 됩니다. 파도치기 하죠. 좋았다가 중간이었다가 나빴다가. 근데 사람은 생각하고 숙고하고 번뇌하고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를 쓰거든요. 어떻게 하면 잘 살지?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 착하게 살까? 못되게 살까? 이기적일까? 이타적일까? 이 모든 고민들, 내 마음을 어떻게 쓰고 내 생각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음침하게 쓸 건지 양지 바르게 쓸 건지, 부정적으로 쓸 건지 적극적으로 쓸 건지부터가 어떻게 쓰냐, 음양조화에 불을 지필 거냐, 찬물을 끼얹을 거냐, 풍성하게 나무처럼 자라나게 할 거냐, 아니면은 쇠처럼 냉정하게 할 거냐,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서 벌써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상황이 힘들고 시시각각 고민 많고 때로는 큰 결정도 해야 되는 우리한테 부적을 쓴다, 구슬한다, 나무를 옆에 갖다 놓는다, 보석을 내가 지닌다, 좋은 방법이지만 내 마음의 때깔, 마음의 상태부터 생각이 맑은지 아니면 탁한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부터 관리하시는 게 모든 만사의 시작이다. 음양조화의 부족분을 채울 수 있는 근본은 내 마음이 씨앗이고 내 생각이 씨앗이고 내 영혼의 때깔이 기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한강뷰에 살고 싶은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화롭게 산다는 것이 우주의 이치나 원리에 따라서 산다는 것이 부족한 것은 채우고 과한 것은 누르고 이거든요. 내가 우울할 때 물 근처에 가시면 물귀신도 붙을 수 있고 우울감에 흠뻑 젖어서 우울의 끝판으로 가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초라하고 우울하고 그늘지고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되신 분들은 웬만하면은 양지 바른 곳, 햇빛이 많이 비치는 곳, 축축하지 않은 곳, 그늘지지 않은 곳에서 사시기를 권합니다.